떨어지나 했더니 설 앞두고 부천 집단 감염.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재확산 여부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부천의 한 종교시설과 학원에서는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어제 기준으로 모두 53명이 나왔습니다. 53명이요? 네,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20명, 그리고 학원에서의 학생과 강사 등 33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 종교시설과 학원 확진, 방역당국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이 해당 학원의 강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네, 남자 기숙사에는 21명, 여자 기숙사에는 16명이 생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이 합숙 생활의 형태가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교시설로부터 학원으로 이 감염이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이 재단에 제출된 교인 명단만 139명에 달하고요. 또 해당 학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원생이 120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확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취했고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부천시는 오늘 오후 5시에 브리핑을 열고 이 집단 감염의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교인들이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감염에 취약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 사례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보다 정확한 감염 원인은 오늘 오후 5시 부천시 발표를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이 종교시설에서는 뭐라 그래요? 입장이 좀 나왔어요? 네, 입장을 냈는데요. 코로나 집단 감염 논란에 해당 종교 신도에는 짧은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건데요. 우선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특히 방역당국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려졌는지 그동안의 확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일각에서는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던데 이 종교단체가 평소에 어떻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종교시설의 인근 주민에 사는 주민들은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예배하는 걸 목격했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도 봤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주민들은 평소 종교시설이 감염에 취약해 보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요. 토요일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3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를 목격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집단 감염 관련해서요. 이 장덕철 부천시장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2월 초부터 지금 증상이 있었던 학원 강사가 활동한 관계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명단은 충분히 제출을 했는데 지금 25명이 아직 검사를 안 받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압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는 검사를 다 받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GPS 또는 휴대폰 위치 정보 통해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추가로 또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종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설 연휴 앞두고서 이게 재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이 집단 감염은 역시 이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비인가 교육 시설 그리고 또 종교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감염의 불씨가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대본도 같은 맥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광주에 내려가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종교 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집단으로 생활했어요. 집단으로 이제 생활하면 기숙사에서 아무래도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신도 가운데 한 명이 결국 이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30명 넘게 감염이 되는 또 그럼 이제 그 감염을 통해서 계속 N차 감염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설 명절 연휴에는 이제 민족 대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인 이상 제한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방역 수칙을 상당히 강도 높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환자들이 20%가 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재생산 감염 지수가 1이 넘었어요. 이 얘기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들은 지금 3차 대유행인데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방역 당국의 수칙에 좀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방역 당국도 이런 분들의 좀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정밀한 방역 수칙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또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요. 이른바 설캉스라 그러죠.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제주도에는 14만 명이 찾을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벌써 제주 찾은 관광객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우려했던 그 상황이 이미 벌써 발생을 한 건데요. 일단 서울에 사는 사람이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단검사를 받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따로 격리돼 있으셔야 됩니다. 외부랑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 확진입니다라는 이 결과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아, 제주도 도착해서 이제 결과를 통보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는 앞서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와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걸 고소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람, 이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람이 바로 그 해당 케이스가 됐는데 제주도는 이 사람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 자체의 방역 수칙 외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도 어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족들하고 5명이서 지금 제주도에 갔었던 건데 이 5명 중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속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요, 그럼에도 꼭 제주도를 찾아야 한다면 방문 3일 전에 검사 받고 음성 확인서를 꼭 지참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으려면 검사 받고 결과는 꼭 확인한 다음에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전에 이제 확진자와 접촉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이제 퇴원을 했군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처럼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해서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20일 만인 어제 오후에 이제 퇴원을 해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안경을 쓴 모습인데 네, 현장에 있던 기자 말로는 좀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었다. 그리고 준비된 법무부 긴급 호송차에 바로 타고 갔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무슨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원 과정에서 눈길을 끈 게 있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이제 입원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소지품 목록입니다. 네. 이 소지품 목록 저희 그 사진으로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그 소지품 목록을 한번 보게 되면 주로 책들입니다. 책들은 책들인데 다른 건 이제 제목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중에 뭐 불어 사전, 영어 사전 그리고 스페인어 사전이 보였습니다. 사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이런 뭐 제2국어를 5개, 5개 국어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뭐 이번 기간에도 제2 외국어를 공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도 또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제 조금 전 저희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지병 치료 때문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입원한 지 51일 만에 퇴원해서 이제 오늘 중에 다시 안양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영걸 대표님, 네. 지금 소지품 보면 진짜 이 사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보면 뭐 프랑스어라든지 중국어 상당히 좀 유창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이 직접 해당 언어로 뭐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랬. 예. 예. 영어하고 불어, 프랑스어는 상당히 능통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중국어하고 스페인어는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외국어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걸로. 그리고 12.16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할 때 그때 프랑스 유학 갔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12.16 나고 이제 귀국해서 프랑스에도 얼마 살았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는 상당히 제가 보니까 능숙하고 중국어, 스페인어도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원래 외국어를 2개는 그 노력하면 2개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근데 3개 이상 하는 거는 천부적인 능력도 있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하고 상당히 불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막 하고 우리나라 위기 소리 많이 있었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부인 로잘린 여사라고 우리 방한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영의 딸 자격으로 퍼스트 레디를 맡아가지고 그때 로잘린 여사하고 원활하게 대화해서 그때 주한미군 철수에 막는데 좀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저렇게 사전 펴놓고 공부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고 뇌가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고 자칫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올해 102살 된 연세대 김영석 교수, 명예교수 네. 이분이 노후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일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일은 못 하니까 저렇게 사전 펴놓고 책 읽고 하는 거는 뭐 실제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잡념도 없애고 우라 같은 것도 좀 다스리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태도가 좀 엿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설 연휴 고비 잘 넘기려면 개인 방역, 생활 방역 철저히 해서 모두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